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리플 SEC 항소했죠. 그런데 토레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정식 재판 내년 4월에 다시 열린다. 그런데 뭐 약식 판결 여러분들 아시죠? 약식 판결 언제든지 그냥 끝날 수 있다. 합의 가능. 그리고 SEC 측에서 그냥 소송을 취하해버리면 뭐 간단하게 끝나는 일이겠죠. 어쨌든 법원은 한 번에 더 말미를 준 것 같아요. 누구에게? 정부에게 한 번의 시간을 더 준 것 같습니다. 빨리 뭐든 결정을 해라. XRP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들의 음모론, 전략, 전술, 짜맞추기 그런 부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이 맞길 바랍니다. 이미 그들은 결정했다. 그리고 점점 그 시그널이 뜨고 있죠. 암호화폐 뉴스를 접하다 보면 정말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VS가 있죠. VS 멋 대 멋.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 상승한다, 하락한다.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이냐, 비트코인이냐 XRP냐. 너무나 극명하게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데이터들, 뉴스들, 호재, 그리고 악재. 저는 리플과 SEC 소송 또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윌리엄 핀만의 문서, 제이 크레이튼의 리플 소송, 그리고 게리 겐슬러 모두 다 특정 금융 세력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지상 최대의 과제, 지상 최대의 음모론에 휩싸인 XRP 과연 어떻게 사용이 될 건지, 사용처가 어떻게 될 건지, CBDC 요놈이겠죠 결국은. 그리고 점점 달러는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 경제가 달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미 정부, 미 연준에서 달러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달러가 사라져야, 달러가 패망해야, 지금까지 그들이 뿌렸던 달러가 다 불태워져 없어져야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겠죠. 찍을 수 있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암호화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 컨설팅, 뭐 미팅 이런 걸 해요. 근데 저는 유료 미팅을 많이 합니다. 돈이 지불되지 않는 미팅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은 그냥 보죠. 그런데 그분들 또한 어쩌면 유료 미팅이죠.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어떤 가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제 영상을 보고 있지만 공짜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팔고 있죠. 그래서 뭐 맞춤형 광고도 나오고 또 원하지 않지만 그 광고를 또 보아야 되고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컨텐츠들이 점점 유료화가 되어가고 있죠. 유료화가 된다는 거 간단하죠. 점점 디지털 또한 진짜 가치 있는 것에만 사람들의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겠죠. 어제 아침 일찍 멤버십 회원분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소송 기각 시그널이 떠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빨리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또 멤버십 회원분들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개 라이브를 또 했어요. 갑자기 시간이 제가 허락이 되면 그냥 라이브를 하는 편입니다. 뭐 그렇게 뭐 잘난 놈도 아니고 좀 더 친해지려고 저는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제 라이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 32,000불을 주시하라. 그리고 이제 코인 정리를 해야 된다. 똥코인에 잘못했던 것들을 탈출해야 된다. 그 시작점이 32,000불이 될 것이다. 자, 그때가 되면 제가 라이브를 또 오픈을 해서 평단도 좀 체크를 해드리고 저항 지지선, 평단 위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자연스럽게 손해보지 않고 평균 단가에서 던지고 이제 다른 코인으로
메이저 코인으로 승차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작업들이 곧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대 SEC 소송은 뭐 2020년에도 저는 그랬어요. 별 상관없다. 갈 놈 갈 거다. 그들의 쇼다. 그래서 뭐 다들 99%가 다 던질 때 그 와중에 여러분들 주위에 줍줍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가격이 그냥 200원대까지 쭉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줍줍하신 분들은 이 코인판의 생리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타이밍이 오면 땡큐 하죠. 땡큐. 모두 다 던질 때 나는 들어간다. 모두 다 예라고 외칠 때 그 누군가는 노라고 외치고, 모두가 노라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는 S라고 이야기를 한다. 제가 자꾸 이야기 드리죠. 미친놈 소리를 들어야 된다. 누가 봐도 미친놈들이죠. 다 노라고 하는데 S라고 하는 사람, 다 S라고 하는데 노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 미친놈 소리를 좀 부족하게 들으셨다면 좀 더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시장의 모든 데이터는 반대로 읽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보려고 합니다. 순수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죠. 이 기사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 점점 갈수록 데이터는 쏟아지죠. 그런데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죠. 지금 이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내년 4월 다시 열릴까요? 저는 그 전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의든 소송 취하든 그렇게 될 거예요. 다만 미 정부에서 아직 발표하지 않을 뿐이겠죠. 더 궁지에 물겠죠. 더 악랄해지겠죠. 더 큰 사기를 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가져가야 될 가장 중요한 감정은 기쁨도 아니고 환희도 아니고 공포, 그리고 의구심, 합리적 타당성을 전 세계를 상대로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전통 금융, 현대 금융의 모든 몰락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무언가 인류의 구세주인 양 인류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정의로운 표현을 써가면서 XRP를 들고 나올 겁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고, 이제 곧 그 날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판의 날이 될 수 있겠죠. 전통 금융 경제를 신뢰하고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즉 미국의 배반, 배신이 다가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한 번 더 미국은 아주 지능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XRP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발표하게 될 겁니다. 자, 뉴욕 남부 지방 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한 중간 항소 요청을 던져버렸다. 씹었다. 쌩갔다. 익십이죠, 익십. 여러분들 잘 하시는 익십. 토레스 판사는 기각 결정문에 SEC가 중간 항소로서 해당 소송의 종료를 앞당길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 SEC의 중간 항소와 소송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한다. 지난 7월 어쨌든 30개월 동안 끌어온 SEC와 리플랩스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관련 약식 판결에서 기관 판매에 대한 증권성만 인정을 했고, 거래소 및 개인 판매 등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었다. 그래서 절반의 승리, 프라이드 반, 양념 반. 그런데 뭐 기관 판매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들의 목적 같아요. 목적. 왠지 기관 투자자들에게 팔았던 것조차 깨끗하게 해줘버리면 뒤끝이 생기기 때문에 뒤끝. 그래서
요놈 인정하고 차분하게 기관 판매자들에게 팔았던 OTC 거래까지도 인정해 주면서 완벽히 깨끗하게 해주려는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갈까요? 그 전에 저는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짝 반등을 했고 XRP 가격이 740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뭐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게리 겐슬러라면 제가 빙의 연습을 많이 해요 요새. 첫 번째는 게리 겐슬러, 두 번째는 사토시 나카모토. 제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리고 게리 겐슬러라면 요 부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과 달리 완벽하게 탈중앙화 되지 않은 코인이다. 그래서 얘는 암호화폐가 아니다 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것 같은데, 무슨 거지 같은 똥단지 같은 2차 판매에 관한 이야기로 소송을 제기했을까 참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되게 이런 판결들이, 이런 소송의 근거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뭐 저를 포함한 꽤 많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요게 말이 되나?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그냥 비트TV 영상 보고 XRP 샀지, 리플사에서 메일 받은 적 있습니까? 계약서 썼습니까? 무슨 사업 설명회 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장 뭐 간단한 게, 어쨌든 리플은 SEC와 소송 중에 가장 큰 성장을 했어요. 주식이라면 어쨌든 삼성전자의 주식이 상승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그거잖아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계속 성장 발전을 한다, 공장을 짓는다, 그리고 판매량이 높아진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리플은 계속 사업 확장을 하고 ODR 거래는 거의 9배 가까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XRP 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했잖아요. 이게 주식입니까? 여러분들이 리플사의 성장을 보고 투자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초등학생들이 이해가 더 빨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탈중앙화냐 중앙집중화냐 요 방식을 가지고 제가 게리 겐슬러라면 니네들은 암호화폐가 아니야, 오히려 주식에 가까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건데, 요거는 그냥 던져놓고 말도 안 되는 2차 판매를 자꾸 들먹거린다는 그 자체가 뭔가 쇼가 있다, 전략적이다, 뒷배가 있다, 그냥 게리 겐슬러는 행동 대장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뭐 대단한 거 아니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전세계 시총이 얼만데, 지금 암호화폐 시총이 얼만데, 그리고 리플과 SEC 소송은 둘만의 싸움이 아니라 전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 암호화폐 관계자들, 회사 대표, 개발자, 거래처 대표들까지도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이 사건, 30개월 동안 끌어왔던 사건, 2억 달러를 소비했던 브래드 갈링 하우스. 근데 뭡니까? 약식 판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이 아니라고요? 코딩이 아니라고요? 그 누구의 각본이 아니라고요? 참, 그 각본이 투자자들에게 해피엔딩인지 아니면 눈물에, 콧물에, 핏물에 라스트가 찾아올 건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모든 정황상 결국 미국의 사용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어쩌면 사용처는 정해졌는데, 지금 전 세계적 지정학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후, 이 모든 걸 고려를 했을 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쩌면 21세기 가장 큰 음모론, 돈의 전환, 그 현장에, 그 중심에 지금 여러분들은 비트TV와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딱 그거 같아요. 버티세요. 말 많은 놈이 효자 노릇 합니다. 다시 한번 잘 버티세요. 그냥 이루어진다면 그게 이루어진 겁니까? 쉽게 번 돈은, 쉽게 온 것들은 모두가 어떻게 됐습니까? 빨리 가버리죠. 내게 아니죠. 그에 따르는 고통, 고민, 번뇌, 슬픔, 이런 감정들이 아주 만땅돼야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 지불이 되겠죠. 자, 어쨌든 기각,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제 생각에는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존버 정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리플 IPO 기업 공개 주식. 방금 전까지만 해도 XRP가 주식이냐 아니냐, 증권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그렇게 생쇼를 했는데 이제 정작 리플이 주식이라고 생떼를 쓰고 있네요.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참 어이가 없죠. 자, 리플 기업 공개가 하버드에서 리플의 가치 평가를 연구하고 있다. 전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를 보유한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 암호화폐 비즈니스의 분석 및 솔루션이라는 제목의 하버드의 연구. 어쨌든 이 연구에서는 XRP를 사용해서 글로벌 결제 산업의 혁명을 일으키려는 빵갈링 하우스의 야망과 회사가 이 특정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였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리플의 비전도 다루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소개하고 광범위한 블록체인 환경까지도 설명하고 있다. 재밌죠? SEC와 소송 중에 있는 회사의 프로토콜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그 기업 가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 그렇게 많은 코인 회사들이 있지만, 널브러져 있지만 리플은 오늘도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